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발표된 CPI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트럼프발 관세 영향이 다 반영된 것이 아니라면서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치킨 게임으로 치달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무역 협상을 통해서 한 고비를 넘겼고 또 중동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을 전해오면서 현재 미국 시장에는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자, 이번 주 주말에 너무나도 큰 기쁨의 선물을 줬죠. 미국, 중국한테. 자, 그 바람에 이번 주에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지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원인은 뭐 아까 말씀드린 미중 관세 협의가 어느 정도 잘 되는 바람에 이어졌는데, 자, 결국 현재는 딜을 남겨놨죠. 이게 뭐 픽스가 된 게 아니라 또 90일 유예라는 또 기간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내포돼 있을 겁니다. 자, 그 바람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중동에서 활약을 뭐 동해번쩍 저해번쩍 하고 있는데, 자, 과연 그 원인은 뭘까요? 상당히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거를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오늘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의 상황이 이제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셀인 메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근데 현재까지는 셀인 메이가 아닙니다. 바인 메이가 되고 있어요. 자,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안 이어질지는 결국엔 내일 또 결론이 한번 나올 거예요. 내일 뭐가 있죠? 생산자 물가, 도매 물가 지수가 있죠. 자, 거기에서도 숫자가 CPI가 동일하게 좀 낮게 나와준다면 상승 랠리는 상당히 지속될 건데, 과연 숫자를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속단할 수 없는 거고, 내일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 앞에 자막에 보시다시피 미리 입장을 하십시오. 입장하셔서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자료 제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저하고 1시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일석이조 효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미중 무역 협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I에 이어서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시장의 변곡점을 또 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PPI 발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또 매매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들의 호재가 나오면서 이틀째 급등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면서 10시 36분경에는 21,405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다가 그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10시 56분경에는 21,273포인트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현재는 강 보합권인 0.27% 정도 상승한 21,33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과 더불어서 어제 발표된 CPI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든 미국 시장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미국 시장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자, 아직도 안개 속의 형국입니다. 지금 봐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CPI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내피셜을 말씀을 드리고 네. 말씀을 또 차근차근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자, 저번에 어떻게 했어요? 2025년 1분기 미국 GDP 속보치가 마이너스 0.3이 나왔죠.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뭐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미리 관세발 이슈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차후에는 2분기 때는 다시 한번 플러스를 보여줄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전 여기에서 어디에 CPI가 숫자가 낮게 나온 거를 원인을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소비가 사람들이 위축이 되죠. 야, 아무래도 관세발 이슈가 있으니까 내 씀씀이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저번에 트럼프가 얘기했죠. 인형 20개 살 거 3개면 충분할 수 있는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살아봐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좀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좀 뭐 밑에 있는 뭐 중산층 이하에 있는 사람들도 이번에 어떤 휴가 그런 계획들을 아무래도 관세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비행기 타는 걸 자제를 하고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자동차로 이동하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엔 소비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결국엔 CPI 수치가 낮게 나온 거지. 이게 지금 인플레가 저는 꺾인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가에서도 뭐 인플레가 꺾였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게 우리가 기준점은 가지고 가야 되죠. 결국엔 뭐예요? 연준이죠, 연준. 연준이 이제 쿠글러 연준 이사도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우리가 봐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고 관세발 이슈가 많다. 뭐 파월 시장도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착시 현상이고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뭐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월이 되겠죠. 그럼 5월 달에 이제 CPI를 한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정확히 답을 좀 찾을 수 있겠다. 그와 더불어서 자, 아까 말씀대로 소비가 위축이 됐다는 거는 도매 판매, 소매 판매 지표로 보면 저의 말이 설득력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또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CPI는 냉정하게 우리가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럼 향후에 미증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 가장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기 화면입니다. 참 이게 웃기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좀 너무 좀 이렇게 세게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주말에 이제 스웨덴 제네바에서 이제 미국, 중국 관세 미팅이 열렸죠. 그죠? 자, 열리기 전에 시장에서는 이제 뭐 50% 정도 관세를 내릴 거, 50% 정도 하겠다. 다 내려서 50% 정도 유지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바로 반박을 했죠. 아, 나는 50% 아니야. 80% 정도는 해야지 적당하다. 근데 갑자기 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115%를 내렸어요. 뭐 양국이 합의를 했죠. 110원을 해서 그러니까 대중은 30%, 대미는 10%. 그죠? 결국 뭐 펜타닐 때문에 20% 플러스. 결국에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시장은 이제 화들짝 놀래고 결국엔 트럼프가 다시 주식을 끌어올리는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거기와 더불어서 또 그다음 날 또 뭐가 나왔어요, 지금. 소액 여기 있죠. 소액 소포 관세. 이것도 120%에서 54%. 이틀 연속 완전히 서프라이즈 연출하면서 엄청난 상승장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번외적인 말씀인데, 자, 비트코인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아들 둘이서 지금 회사 차려갖고 좀 뭐 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동반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한간에 얘기는 뭐 15만 불까지 간다. 뭐 그다가 거의 지금 10만 불을 안쳐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처럼 트럼프가 리딩방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증권거래소 트레이더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어제 또 CPI가 너무나도 좋게 나왔으니까 파월러 금리 내려라. 자꾸 압박을 하고 있어요. 파월은 안 통하는, 씨도 안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주식 나스닥이 2,000, 그죠? 100을 훌쩍 넘어서 S&P도 6,000을 바라보고 있어요. 6,000을, 그죠? 어마어마한 이틀 만에, 그죠? 이틀 만에 이렇게 상승한다는 건 너무나 서프라이즈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개인 투자 매경이 너무나도 이게 갭이 커버려요. 그죠? 어쨌든 이런 원인 때문에 일단은 일시적으로 상승, 즉 베어 마켓 랠리가 형성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고 제가 그 답을 말씀을 좀 할게요. 자, 결국에는 월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경기 침체가 올 때 반응을 한다. 그런 월가 격언이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제가 몇 주 전, 한 2주, 3주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UPS가 2만 명 감원을 했고 또 MS가 전체 인력의 3%, 약 7천 명의 구조 조정을 지금 단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이런 대기업,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경기 침체의 서막이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다음에 7월, 8월에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 어떤 예산을 또 이제 확정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TGA,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 이제 통장을 TGA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제로예요, 제로. 그 돈을 채워놔야 뭐 국가 재정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채워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중국하고 어떤 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딜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됐든 트럼프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맞물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5%까지 육박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30년 금리도 4.9%대까지 와 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지금 트럼프는 머리가 아플 거야. 일시적으로 주식을 끌어올리는 거는 성공을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자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여기에 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상업용 부동산도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럼 이번에 만기 도라는 데가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등등 대도시의 공실률이 상당히 많고 뭐 그냥 뭐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굵직굵직한 건물들도 많고. 자, 그럼 재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럼 공실률이 많은데 과연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높은 4.5% 금리 대에서 말이에요. 그때는 저금리였을 거예요. 한 2%대였으니까. 지금 이제 변동금리예요. 부동산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개인은 또 다릅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아직도 넘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죠. 자,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데 중국이 또 아까 미중에서 발목을 잡았죠. 잘못 잡은 원인은 딱 하나죠. 히토류죠, 히토류. 자, 히토류는 반도체 등등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중동을 제가 이제 트럼프가 자꾸 가고 뭐 아까 뭐 시리아하고 뭐 광물을 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히토류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광물 찾아 산만리를 좀 떠나는 게 아닌가. 왜? 90일 유예 동안 뭔가 이제 트럼프는 이를 박박 갈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중국 잡아뜨려야 되는데 결국에 히토류를 이걸 내가 확보를 어느 정도 못하면 상당히 내가 이 관세 협상에서 완전히 뒤로 현재 한발 후퇴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히토류를 어느 정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미국이 어떤 승기를 잡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든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자, 관세가 유예가 된 거고 관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30%, 10%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든 관세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꺾이기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뭐 화면 잠깐 내릴까 이거 마저 더 드리고 잠깐만요. 자, 지금 제가 잠깐만 여기 CME 패드워치를 한번 이제 6월 18일, 그죠? 자,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6월 19일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뭐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 보면 자, 어제 CPI가 나오고 나서, 그죠? 잠깐 밑에 내려볼게요. CPI가 나오기 전에, 그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니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동결이 24.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다가 이제 일주일 전까지만 78.4%.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지금 더 올랐어요. 91.6%. 이게 뭐란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랑 맞는 거예요. 자, 연준은 뭐예요? 숫자 데이터에 의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한 답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어제 CPI 잘 나오고 뭐 미중 협상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으면 이거 반대로 가야죠, 지금. 91.6%가 엄청나. 여기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지 않는 이상 이게 숫자가 많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이제 기업들 1분기 2025년 기업들 이제 실적들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고 결국엔 연준 위원들이 이제 6월 18일까지 쏟아져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뭐예요? 5월 말에 실업률, GDP, 그러니까 비농업, 그다음에 CPI 요 정도. PC도 있겠죠. PC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일 PPI가 있는데 자, P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준다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소비가 위축기 때문에 사람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안 돌리는 거죠. 소비가 없는데 왜 돌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죠. PC는 개인 소비 지출이죠. 소매 물가지수예요. 그럼 당연히 생산자가 안 좋으니까 소비자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숫자가 낮다고 무조건 저는 좋게는 생각할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연준 위원들의 어떤 의사들을 발현하면서 그리고 또 CME, 패드워치의 금리 상황들 체크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베어마켓 레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의주시하면서 나스닥 또 여러 가지 상품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CPI 하락은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이지 지금 인플레가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 잘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상업용 부동산 문제와 또 채권금리 상승, 미중 무역 분쟁 등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미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불안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또 들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미국 연준 위원들의 또 발언들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들 여러 가지 등을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제 지표 확인 등은 또 우리 천명 마스터님과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나스닥 선물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서 봤을 때에는 MACD와 ADX, CCI, 하이로스, ROC, 프렘베어 파워까지 총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왜 매수일까요? 자, 분위기상 매수죠. 일단 아직까지도 이제 뭐 어제 CPI에 대한 이슈를 이제 시장을 좋게 해석하는 것 같고 네. 아까도 주말하고 월요일 계속 미중 관세 어떤 그런 것들이 분위기상 일단은 월가에서 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띄우는 것 같고 대신 오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PPI 또 네. 도매 소매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메이저들은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해볼게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자 일단은 뭐 아까 말씀 그런 시향적인 문제 때문에 자 주봉을 먼저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로 시향을 먼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럼 주봉을 보는 거죠. 주봉을 봤는데 자 60일선이죠. 60일선. 60일선은 제가 수급선이라고 하죠. 수급선. 그죠? 수급이 이제는 매수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급이 이제 매수로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장대봉. 그래서 저번 주하고 갭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60일선을 안착을 해버렸어요. 안착을 해버리고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결국엔 이 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PPI가 키가 이번 주 키가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순간 2만 언저리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2만 1,318까지 와버렸어요. 그죠? 자 그럼 이번 주에 만약에 뭐 이건 모르죠. 순식간에 얼만큼 올라가는지 뭐 지금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만약에 얘가 올라간다면 내일 PPI가 좋게 나온다는 가정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일 22,000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지금 쌍봉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쌍봉은 항상 반대로 가죠. 쌍봉은 또 쌍바닥이 돼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일 PPI가 잘 나오게 된다면
22,000까지도 충분히 타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일봉도 그죠? 일봉도 오늘 뭐 엄청 났죠, 그죠? 자, 어제 일봉도 보니까 똑같죠. 어제 지금 월화수 3일째 어쨌든 3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어제 같은 경기선이나 일봉은 또 이제 121선이 지지해서 올라갔죠. 경기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경기를 말해주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미중 관세죠. 미중 관세가 좋게 흘러가니까 어떻게 여기서 당연히 120선 지지하고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전일 종가가 21,278 훨씬 지금 뛰어넘었죠. 그러면 오늘 변곡점은 제가 21,278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등락률을 보세요. 0.28%, 2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시각에 장이 열린 지 1시간이 됐죠. 1시간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미진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일의 PPR을 보면서 움직이는 어떤 세력가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지니까 말씀드려야 되겠죠. 잠깐만요. 자, 분봉. 자, 분봉은 지니까를 항상 여러분들은 5분봉으로 진입하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웬만하면 다른 봉도 있지만 그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자, 이게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결국에는 시향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기법상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장기 이평선 120이라고 240명 딱 누워 있어요. 자, 이 장기 이평선, 이 누워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박스장이라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 박스예요. 방향이 안 나오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막혔죠. 자, 그럼 21,130 정도가 되겠네요. 21,130. 21,310 수정합니다. 21,310 정도. 요거 근처에서 계속 지금 122평선 자리거든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21,310에서 지지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저분한 장이 상당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선에서 딱 수익 내고 빠졌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상 오늘은 매수가 유리하겠고 내일 PPI가 잘 나와준다면 22,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텐데 21,278포인트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5분 봉상 21,310포인트 지지를 받아준다면 그때 매수로 접근을 해서 한번 수익을 내보자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분석과 함께 또 구체적인 타점도 잘 잡아주시는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우리의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이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오늘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시간으로 오후 8시 30분 이후에 하락하는 흐름 이어지면서 10시 15분경에는 3,178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현재는 1.8% 정도 하락 중인 3,18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 선물과 관련한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 선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MACD와 ADX, 하이로스, ROC, 브랜페어 파워까지 총 5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챙겨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추세가 하락이어서 그래서 매도 사인 되신 건가요? 그렇죠. 뭐 이제 추세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떨어졌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 이제 골드가 계속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불확실성이죠. 미중 관세. 네, 이게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개가 거치면서 이제 골드는 재미없다 던진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또 올라가고 물론 아까 뭐 CM에서 뭐 요즘에 커플링이 되고 있다는데 저 일시적인 걸로 보고요. 결국엔 뭐 아까 달러 잠깐 봤는데 뭐 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얘도 근데 걔에 비해서는 얘가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커요. 그죠? 결국에 이제 뭐 한때는 뭐 4천까지 간다는 얘기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거는 좀 무리하게 좀 가는 얘기 같고 그죠? 결국엔 끝났다. 그래서 하락세가 이제 전환이 되는데 아직은 또 봐야 돼요. 네,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또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해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골드가 더 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뭐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트럼프가 어떻게 말을 하냐, 관세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렇게 말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걸 보시면서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일단 주봉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다 모든 게 지금 뭐 모든 이평선이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지만 자 5일선 일단 꺾이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세가 매수세에 대한 기세가 좀 꺾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도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이걸 봤을 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오늘은 이번 주에는 상승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보고 일봉만 볼게요. 자, 일봉 정확히 나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패턴들이 있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쌍봉 패턴이 나오고 이 5일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와준다면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늘은 모르겠으나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자 내일도 똑같이 이렇게 추세가 안 좋게 나오면 3,100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수급선 62평선 자리죠. 3,100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또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진입자리 드릴게요. 자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자 일단 뭐 자리는 제가 드릴게요. 자 근데 조금 위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3,195 3,195에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눌림법 받고 내려왔을 때 그죠? 자 그때 매도로 이것도 짧게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드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서 금 선물의 경우에는 현재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3,10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드셨는데 3,195달러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매도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금 선물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 중간 긴장이 완화되는 흐름이 보이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오펙이 발간한 월간 보고서에서 수요는 유지, 공급 전망은 80만 배럴로 하향 조정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10시 54분경에는 63.56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 그 이후에는 횡보하는 흐름 이어지다가 현재는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25% 정도 하락한 63.5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둘 다 모두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윌리엄스 R 그리고 오실레이터까지 총 5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발표된 재고가 예측치보다 더 많이 남아서 그래서 매도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CPI 뭐 아까 뭐 트럼프 얘기했던 거 뭐 유가 많이 내려갔지 않느냐 네네. 그런 영향도 있고 결국에 이제 유가 트럼프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이란만 왜 제재시키고 시리아를 이제 합류시킨 거는 결국에 이제 이란 버리고 시리아한테 이제 뭐 어떤 석유의 생산량을 늘리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엔
뭐 몇 번이고 트럼프는 당선될 때 그 얘기 했잖아. 유가 잡아서 인플레는 잡겠다. 그래서 지금 네. 또 갑자기 좀 튀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발발 움직이는 거니까. 자, 이게 또 희한하게 또 커플링이 돼서 지금 나스닥 같이 움직이지만 그 커플링이 이제 디커플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이 이제 오는 시기가 이제 금방 다가온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주봉 똑같습니다. 이제 나스닥하고 오일하고 있잖아요. 기술적이 똑같이 가요.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 자, 일봉도 그렇습니다. 전일 종가, 요 딱 63.67, 60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딱 저항을 딱 받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엔 첫 번째 봉보다 두 번째 봉이 지금 못 쫓아와요. 그럼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까 이제 원유 재고도 원이 있고. 지니까 드릴게요. 자, 지니까 거의 뭐 여기 또 확인이 됐네. 여기 쌍봉 딱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를 하면 돼요. 뭐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63.50, 50 지금 딱 50 언저리네요. 요 언저리에서 매도를 한번, 그죠? 60.50에서 매도를 한번 들어가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여기 짧게 가십시오. 짧게. 자, 5일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크루드 오일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3.50 언저리 선에서 매도로 한번 접근을 해서 짧게 수익을 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트럼프의 정책상 앞으로도 유가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까지 각 상품별로 우리가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잘 짚어주시는 우리의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천명 마스터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매매에도 다 과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학창 시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 뭐 저 유치원생이 대학교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모든 게 이제 뭐 초중고 대 뭐 이렇게 공부해서 열심히 하시면 더 나은 과정도 있지만 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무시해요. 물론 저 또한 3전에 그랬기 때문에 뭐 그냥 빨리 돈 벌고 너무 이렇게 쉬운 뭐두 개만 보면 되니까 네. 빨간 거 파란 거 근데 거기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과정 없이 얻어지는 건 없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거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뭐 제가 길게는 못하지만 집중해 들으시고 자 앞에 또 자막 보시고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공부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오시면 제가 무료로 드릴게요.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 다 드릴 거니까 자 파생하시는 분 해외 선물 그러니까 파생하시는 분 뭐 주식하시는 분 뭐 코인 하시면 다 들어오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죄송합니다. 다 써먹을 수 있다. 말씀 이어갈게요. 목이 메이네요. 예. 자 일단 자 그러면 결국엔 제목은 단타 매매도 못하는데 장타 매매를 하겠다고요? 전혀 아니올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처럼 어떤 일은 과정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럼 초보 단계 뭐 중급 단계, 고급 단계 이렇게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초보 때는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시장을 볼 줄 모르죠. 즉 추세를 볼 줄 모르는 거죠. 뭐 시향도 잘 모르겠고 기술적 분석도 모르겠고 기술적 분석하는데 뭐 용어들도 잘 모르겠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단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이런 과정이 겹치고 나서 이제 중급 단계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많이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왜? 마음이 급해요. 왜? 이제 하다 보면 뭐 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커뮤니티도 있을 테고. 그럼 뭐 어제 뭐 개똥이가 뭐 어제 뭐 1,000만 원 벌었대더라. 뭐 2,000만 원 벌었대. 이런 뭐런 뉴스들도 많이 나와요. 매덕 벌었대다. 그죠? 자 그런 게 진짜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로또만큼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네, 그런 거에 현혹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1년을 해도 10년 해도 나는 단타 매매밖에 못해. 그게 바로 이 과정을 이 단계 단타 매매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여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파생시장을 떠나고 마는. 그리고 파생시장을 또 떠나면 그만이야. 또 파생시장 떠나는데 파생 안 좋다고 하면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요. 그럼 본인이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막힌다. 요 단타 매매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요게 과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제대로 이제 1000명이하고 이제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중급 단계로 넘어가시겠죠. 자, 그럼 이때는 뭐를 해야 되냐? 자, 이제는 중타, 말 중급이니까, 그죠? 중타 좀 길게,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매매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결국엔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정석대로 1000명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중타 매매를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연봉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궤도에 진입할 수 있겠다. 바로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노후를 위한 단계죠. 바로 고급 단계입니다. 고급 단계. 그죠? 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파생이라서 제가 이제 파생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게 정말 여러분 공부만 잘 하시면요. 이것만큼은 좋은 노후 상품 없어요. 정말 제가 이거 장담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노후를 지금 잘 보내고 싶은 분들도 많아요. 진짜 나중에 한번 저 무료방 저기 앞에 자막 보시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엔 노후를 위한 여러분들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저는 간단합니다. 이게 복잡한 것도 없어요. 저는 이평선 매매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원리는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원리가 몇 개 안 되는데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도대체 뭔 원리인지 모르잖아요. 그 앞에 자막 뽑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원리만 이러고 이평선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만 추가해서 이런 과정들을 헤쳐나가자. 그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초보 단계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보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가끔가다 이제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캔들의 안에가 빈 거를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이걸 제가 배우는 거냐면은 자, 초보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캔들만 보려고 그래요. 그죠? 막 갑자기 내가 매도로 들어갔는데 막 장대 양봉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 막 가슴이 콩콩하고 야, 이거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체육을 지어놓은 거예요. 왜? 즉,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과정,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과정과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5일 이동 평균선은 뭐예요? 자, 5일 동안, 즉 일주일 동안 만들어진 평균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신뢰도가 캔들보다 높겠죠. 왜?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현재 접목을 시켜서 매매를 하잖아요. 신이 아니니까. 과거에는 어땠으니까 지금은 이렇다. 그럼 확률 게임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캔들만 계속 보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캔들들 다 빈 공간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캔들의 울렁증에서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분명히 캔들 울렁증 계신 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팅하셔서 보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초보 단계에서 뭐만 세팅하면 된다. 자, 5일선, 21선, 61선만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 각각의 갖고 있는 이동 평균선의 의미들이 있어요. 자, 그것까지는 저희 여기서 설명을 못 드려요. 이거 설명드리면 또 시간 오버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또 알고 싶다 그러면 앞에 자막 받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일단 세팅을 하고 원리는 동일해요. 원리. 자, 매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쌍봉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쌍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고점에서 쌍봉 나와나고 매도다 생각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고점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죠. 그죠? 그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불안하죠. 그래서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거죠. 보조지표 불안할 때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돼요? 교차점, 교차점. 뭐 말 필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인 사살하고 어떻게 돼요? 5일선 밑에 매도니까 음봉 캔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가 바로 뭐예요? 진입 타점이 되는 거예요. 진입 타점.
그죠? 자, 그럼 진입만 하면 끝나나?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냐? 진입한 손절을 거어야죠. 자, 정말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성향이 있더라. 어떤 성향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진입과 동시에 나도 내가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손실을 여기까지 안 보겠다라고 하는 게 손절이란 말이에요. 손절, 그죠? 세상에 100% 맞는 기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절 반드시 걸어야 돼. 그럼 손절 어디다 걸면 될까요? 간단한 거죠. 열 창단 여기다 걸어놓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운이 안 좋아서 갑자기 장 때 보면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절 걸어놨으니까 방향은 그대로 맞잖아요. 그럼 또 한번 여기서 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영원한 수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0명도 마찬가지. 30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방향은 맞더라도 손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방향은 맞으면 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손절 걸면. 그죠? 손절 안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수익 요렇게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손절이 이제 걸어놨고 이제 내가 수익을 보는 이제 미래 가격을 보는 어디까지 내가 수익을 내겠다? 여기 나오잖아요. MACD 오실레이터 5일선 딱 꺾였잖아요. 더 이상 안 내려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런 캔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자, 일단 매도로 왔어요. 그러면 항상 또 영원한 원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럼 가다 보면 변곡이 또 생겨요. 변곡 어디서 만드냐? 자, 여기서 이제 바닥이라 확인하고 어떻게 돼요?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강력하게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MACD 오실레이터. 그죠? 계속 우상향, 5일선, 21선, 61선. 이게 바로 정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못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 되고. 그죠? 뭐 여기서 못 들어왔다. 여기서 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원리를 알면 단타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운이 좋아서 여기 들어가서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불안한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매매면 더 확실한 투자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딱 걸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익청하면. 그러면 아까 여기다 진입했다 지금 또 어떻게 손절을 어디다 걸어요? 여기다 걸면 되죠. 여기다가. 그죠? 간단하죠. 원리가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죠? 이러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추세를 단타지만 조금씩 보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중국 과정, 그다음에 장타의 과정들을 밟아가는 거예요. 왜? 여기다 이평선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원리는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평선을 난 단타만 하니까 요 세 개만 추가해주고 내가 중타를 하겠다 하나 더 추가해주고 장타를 하겠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노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서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강의가 밑에 다음에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에서 자세가 설명을 못 드리니까 앞에 자막 보시 들어오시면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 단계별로 어떤 이평선을 참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론을 들으셨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전 또 적용인데 그 부분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명 마스터님이 열강을 하시는 동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크루드 오일 아까 진입점 주신 부분들 그 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마스터님 얼마나 그럼 수익이 난 건가요? 어유 축하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150틱 수익 나셨네. 와, 150틱이면? 어마어마하게 나셨네요. 와. 지금 이제 1,400원이니까. 네. 그럼 10달러, 네. 뭐 한 160, 70만 원 되겠네요. 잠깐 사이에 5분 만에 이렇게 5분 만에 그죠? 이게 파생입니다, 여러분. 와. 1000명과 함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짧은 순간 동안 또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셨고요.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수 PPI 완화 시에 22,000포인트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쌍봉이 출현했고 이평선은 데드크로스를 만들고 있는데 매도가 유리하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사인을 주셨는데요. 전일 종가 저항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셨고요. 재고 예측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더 유리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